네, 점의 꾸!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16년차 국어교사이자 초2, 초4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이윤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 이윤정 선생님이고요. 오늘 제가 궁금한 건 바로 초등학생 공부 비법이에요. 초등학생 국어 공부 비법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하면 고등학교에 가서 이게 빛을 발할까? 어떻게 될까요? 네, 국어 공부 비법이라고 했을 때 어떤 좋은 문제집을 추천하거나 하는 걸 기대하셨다면 조금 방향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지켜본 결과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으면 국어 공부 또는 국어 이외의 고등학교 공부들을 잘 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년 이후 그리고 전반을 통틀어서 어떤 것들에 각각 신경을 쓰면 좋으실지 그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어떻게 보면 멀게도 느껴지지만 금방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초등학교 때 이 기초를 탄탄히 쌓아놓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그때 이걸 좀 해둘 걸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거, 그 시기에 전체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독서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국어적 사고력이나 문해력을 잘 깔고 있어야 어려운 지문들이 많이 나오고 학습량이 많은 교과 내용을 잘 고등학교 때 소화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바르게 지도해 주셔야 되는 것은 바른 글씨 쓰기입니다. 여기서 보통 독서 그럴 줄 알았어. 네. 독서라고 했을 텐데 글씨 쓰기가 지금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네. 어떤 측면에서 그럴까요? 네, 글씨 쓰기는 어린 시절에는 그냥 못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커가면서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보면요,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글씨의 어떤 전체적인 회계 모양이 개선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요, 특히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서논술형 평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도 주관식 서술형 평가는 굉장히 많았고요. 수행평가에서도 지필평가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그때 글씨를 잘 쓰지 못하면 손해보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글씨를 바르게 지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평가를 할 때 이만큼 쌓여져 있는 학생들의 산출물을 보면서 굉장히 리을인지 니은인지 알 수 없는 내용, 전체적으로 알아볼 수가 없는 내용을 계속해서 인내심을 갖고 꼼꼼히 봐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대로 쓸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냥 선생님이 조금 인내하고 읽는다 이런 차원을 또 넘어서서 아예 리을이 니은 같거나 전혀 엉뚱한 글씨 같은 글씨를 쓰는 경우에는 수학 점수든 국어 점수든 점수를 깎이게 되는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인데도 내가 맞았다고 생각했다가 서술형 답지를 확인하는 날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거 맞게 해주시면 안 돼요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도 다른 선생님께도 여쭤보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그 글씨가 아니면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노력한 것만큼은 점수를 가져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초등 시절 특히 습관이 형성되는 저학년 시절에 바른 글씨 쓰기 연습을 많이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함을 저도 많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어요. 네. 특히나 여학생은 모르겠는데 남학생 중에서 글씨를 조금 잘 쓴다. 반듯반듯하게. 이건 당연히 독보적이죠. 네, 좀 약간 주관적인 네. 인상으로도 얘는 정말 바르게 뭔가를 하는구나라는 그런 인상도 굉장히 좋게 심어줄 수 있어서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초등 때 무엇보다도 신경 써야 될 거 글씨 쓰기.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중학년 이후부터는 체험학습 보고서 작성을 좀 많이 신경 써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체험학습을 한 달에 한 번이나 좀 많이 가시는 분들은 더 자주 쓰실 거예요. 그럼 아이들과 오늘 정말 신나게 놀았어 라고 끝내시고 보통 어머니들이 대충 이렇게 가볍게 정리해서 제출을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아이가 직접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체험학습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요. 아이들이 시간의 이동,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자신이 했던 이야기의 순서를 논리적으로 다시 기억해요. 1박 2일이든 2박 2일, 2박 3일이든 긴 호흡으로 가게 되면 우리도 언제 뭐 했었지? 어떤 걸 내가 느꼈지? 하는 게 바로바로 회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 휴대폰으로 사진 많이 찍으시니까 그 사진의 일정에 따른 사진들을 쫙 뽑아서 그냥 인쇄 프린트 하셔서 아이들에게 책상 위에 널어주세요. 그러고서 얘들아, 여행 갔다 왔던 순서대로 재배열해봐. 하면 이제 순서를 자기가 회상하면서 어떤 절차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주요 사건마다 자기가 느꼈던 감정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순서대로 작성을 하게 하면 사진을 붙이고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가 무엇을 했고 그 무엇을 한 걸 통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논리적 절차에 의해서 글을 쓰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요, 비문학적인 글이라든지 여행 수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거나 하는 것, 또는 비문학의 경우도 시간의 흐름이나 어떤 과정에 따른 절차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스스로 생각하고 그걸 바탕으로 글 쓰는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체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이런 걸 잘 작성하면 다음에 또 더 좋은 데 갈게 라고 하면서 글을 잘 써 내려갈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체험학습 보고서 작성까지 이렇게 꿀팁을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국어가 좋아요의 이윤정 선생님이었습니다. 조매 꾹!